안녕하세요. 세미나 알고자 남자 토크아이티의 고성 PD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빅데이터 분석하면 하둡이 대명사처럼 업계에서 회자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하둡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둡이 데이터 분석보다는 데이터 레이크형 저장소로 전환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CNG원의 이석진 전무와 함께 하둡이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둡이 왜 10년 전에 그렇게 각광을 받게 되었는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분석계 하면 이제 DW 데이터 웨어하우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모든 소스가 있는 곳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넣고 그 안에서 이제 마트를 구성해서 분석해서 뭐 시각화해서 UI로 이제 뭐 분석을 한다든지 그렇죠. 본다든지 인사이트를 발견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주로 가져다 썼고 분석을 했고 한 8년, 9년 전부터 이제 빅데이터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비정형 데이터들, 뭐 반정형 데이터들 이런 것들 한번 가져다 분석해보면 더 좋은 인사이트가 나오지 않겠어?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가지고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객들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전엔 정형 데이터를 DW에서 이제 뭐 분석할 수 있게끔 뭐 어떤 기능이나 툴을 제공을 했는데 네. 이제는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DW로 들어오니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지? 기업이 하둡을 도입했는데도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하둡 오픈소스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할 전문 인력의 부재였을 겁니다. 초창기에 하둡이 나왔을 때는 정말 큰 센세이션한 제품이었고 빅데이터에 관심이 많았던 관심이 있던 고객분들이 대체로 하둡 도입에 이제 급하게 이제 서둘렀고 거기에 저희 맞춰서 이제 하둡 제품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고객분들이 쓰다 보니까 처음엔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네. 성능도 좋고 또 원하는 또 성과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분산으로 네.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획기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컨셉이 그죠? 네. 네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하둡의 문제점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고 그에 보완되는 또 제품들이 솔루션들이 또 공급되기 시작하고 해서 하둡은 약간 이제 어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어떤 성격보다는 점차적으로 이제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를 뭐 이렇게 아카이빙하는 그런 용도로 해서 뭐 저희가 주력 제품을 하고 있는 제품과 상호 보완적인 네. 그런 제품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둡의 기업 사용 활성화를 저하시킨 두 번째 원인은 다양한 대내외 데이터 연동과 분석을 위한 개발의 복잡성이었습니다. 하둡은 써보니까 구축 비용도 꽤 들어가고 라이센스 비용도 들어가고 유지 보수 비용도 꽤 들어가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고 고객분들이 개발을 해서 뭔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아니요. 하드웨어 오픈소스잖아요. 근데 왜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오픈소스인데?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구축하고 난 다음에 이 하둡은 굉장히 많은 에코시스템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오픈소스도 마찬가지고 오픈소스는 더군다나 설치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에코시스템들을. 상용은 그나마 조금 패키지화되어 있긴 한데 그 안에 에코시스템만 30여 개예요. 자, 그걸 다 설치해 주는 것도 쉽지 않은 뿐더러 고객분들도 뭘 가져다 써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선택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다 설치해가지고 쓰고 계시는데 쓰다 보니까 뭐가 문제 생기면 또 이거 사고.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점 찾기도 쉽지가 않고 나중에 되면 이게 덕지덕지 붙겠네요. 네, 덕지덕지 붙고 이거 유지보수하기 너무 힘들고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잘 모르는데 이것도 공부해야 되는데 나 지금 업무 처리하기도 바쁜데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좀 생소하죠. 생소하고 복잡하고 네네. 운영하기가 어렵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반면에 뭐 처음에 빅데이터 그러니까 티슈가 많아지겠네. 티슈가. 네, 티슈가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처음엔 조금 센세이션 했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보니까 티슈가 이제 점점점 안 좋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알아본 하둡의 한계로 인해 기업들은 하둡보다 쉽고 빠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영상 링크를 클릭하셔서 볼 수 있습니다. 하둡이 조금 이제 뭐 운영하는 분들, 개발하는 분들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부 외부 시스템과의 어떤 연계, 통합 이런 것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걸 하려면
결국 인터페이스, 또 네. API 이런 것도 다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어. 또 개발하면 또 그걸 또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관리 포인트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외부 시스템과 연계 자체도 어렵고, 그걸 유지하기가, 운영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하둡의 문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데이터 분석하면 이제 데이터 분석에 태생적으로 이것은 또 외부에 있는 것들하고 또 다시 연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죠. 그런 관점에서 네. 이제 네. 하둡 자체도 생소한데 네. 연동하기가 더 힘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둡 같은 경우에 고객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면서 또 비용적으로 조금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갔던 TCO가 이제 계속 늘어났던 부분이 개발 분석이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물론 이제 뭐 개발하는 분들이 자바 툴 쓰는 건 동일하지만 그 맵리디스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또 개발한 걸 가지고 또 유지보수 운영을 또 해야 되고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분석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쉽지가 않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하둡은 초기에 뭐 이렇게 구현하는 오픈소스니까 바로 뭐 별 돈도 안 들이고 하겠지만 쓰면 쓸수록 뭔가 인건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겠는데 인건비가. 분석가 한 분 모시는데 뭐 이래저래. 일반 개발자들 뭐 2배 이상 인건비를 달라고 하는 고객분들도 그다음 많이 그래도 있었어요. 개발한 다음에 그것도 유지보수 하려면 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또 나중에 또 그렇죠. 골치 아프고. 골치 아프고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네.